윤석열 대통령 부부가요, 그제 저녁이죠.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서 만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O primeiro, naturalmente, de agradecimento. 오늘 이런 자리로 저희 선수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또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벤투 감독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최승희 의원님, 조금 전에 이강인 선수 활짝 웃는 모습도 나왔고, 어쨌든 좋은 성적 거둔 직후라 분위기 자체는 많이 이제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정치학 이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태극기 아래 효과, 그러니까 국기 아래 효과, 플래그 잇 어라운드 이펙트라고 어떤 그 국가적 대형 행사가 있으면 대통령 지지도 상승하고 국민 결집도도 높아지고 굉장히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게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4번의 경기 동안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면서 하나로 뭉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를 사실 국가도 보지만 대통령도 일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우리 태극기 아래서 결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빈관에서 환영 행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진영 이런 걸 떠나서 저렇게 건배사를 하면서 울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때 새벽을 열었던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 비통, 절망, 또 희망 이런 것들을 다 안아서 건배사에 담을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고, 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벤투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방인 감독이지만 네. 정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친화되어서 4년 동안 이끌어왔고 더 이끌어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네. 조금 많이 정말 다원화되었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측면이고요. 네. 저는 어쨌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선수들도 많은 또 그 희망을 얻었겠지만 이번 행사에서 대통령실의 이게 만찬과 환영이 좀 타이밍이 아주 시기적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없이 다 좀 박수받고 칭송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전날 저 행사장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대통령 부부와 선수들이 격이 없이 어깨동무도 하고 셀카도 찍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 한민수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확실히 이번에 전 축구 국가대표팀 보면서 예전에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은 누구를 붙어도 이게 정신력을 강조하거나 네. 일단은 막 되게 선수들이 부담을 느꼈잖아요. 예전에 한참 월드컵에 첫 골 넣고 너무 부담되니까 백태클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퇴장당해가지고 네. 선수 이름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로 져버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젊은 선수들 보면은 확실히 이 이른바 MZ 세대는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자신감도 있고 네. 대통령과 부인한테도 명부인한테도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대통령 배에 손 얹고 사진 찍거든요. 그 모습 자체도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문제 삼으면요, 네. 우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네. 좋아 보인다 이런 네. 뜻으로 그렇죠. 얘기. 우리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저는 말씀 좀 더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윤 대통령이 아니고 어느 대통령이 하더라도 우리 젊은 선수들이 가서 16강의 쾌거를 이뤘으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불러서 이렇게 또 축하하는 자리 만들고 네. 그 자리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저런 모습들도 또 국민들한테 또 신선하게 또 기성세대한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논란되는 부분은 다시 또 물어보시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날 주목된 점 중에서 또 하나는 바로 김건희 여사의 환영 인사였는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나 최근에 제가 오히려 곰곰이 생각을 해볼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우리한테 정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아마 이 경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희망은 또 그래도 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저는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언제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가물가물한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저렇게 마이크를 손에 잡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번 행사는 이건 뭐 아마 영원히 있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16강이나 8강이나 또 올라가야 되는데 쉽게 경험하기는 힘드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적이 12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김 여사의 저런 싱크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금 김 여사가 거의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네. 통제된 상황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조금 예외적인 거고요. 저는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이날 또 전속 취재를 하는 이름으로 취재가 된 걸로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속 취재를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좀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전속 취재라는 건 사실은 이건 언론에 없는 얘기입니다. 전속 취재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취재를 불허하는 건데요. 공동으로 취재를 그렇죠. 해야 하는데. 아니, 기자들이 가서 해야죠. 카메라 기자도 가고 팬 기자도 가서 네. 정말로 이게 큰 축제고 이런 행사가 또 10년 만에 있을지 뭐 4년 만에 있을지 그 전혀 기약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걸 언론들도 같이 다 모여가지고 네. 같이 어울려서 취재도 하고 축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전속 취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취재로 해서 굉장히 취재를 사실은 불허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속 취재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극심한 독재 상황에서나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기자들도 믿지 못하겠다. 언제 테러를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빨리 이것을 풀어야 되고요. 이런 국가적인 행사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국가적 행사답게 해야 되고요. 특히 저는 문화부 장관이 이 자리에 체육부 주무장관으로서 참석하지 않은 점은 이건 뭐 거의 잘렸다고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너무 좀, 뭐 나름대로 뭐 또 상황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이제 뭐 방금 문체부 장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체육 관련 행사에서 문체부 장관, 주무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또 야당의 또 비판은 있어요. 또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관련 장관이 함께 자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그 어제 만찬은 보다 소프트한 자리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참석 행사라고 해서 주무부처 장관 참석해야 되고 또 그 관련된 단체장 뭐 이렇게 쭉 뭐 좌석 배치까지 신경 써가면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16강에 오른 우리 축구 대표단을 또 뭐랄까요 환영하고 또 애쓴 거에 대해서 뭐 격려하는 보다 좀 부드럽고 소프트한 자리, 보다 격식 없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뭐 직급 따져서 이렇게 공무원들 참여시키고 이런 거를 좀 배제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그냥 따뜻하고 비격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소영 의원님, 저 김건희 여사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난 6월이었던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때 이제 기내 간담회를 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한마디 하시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한 6개월 지나고 이번에 이제 그 대표팀 환영 만찬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뭐 목소리 들을 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아니면 다시 또 좀 나름대로 행보를 이렇게 할까요? 저는 어떨까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뭐 행사로 치면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를 이제 2년 반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은 연성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은 좀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화기애애하고 소프트하게 진행되는 그런 연성 행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그 너무 격식에 어긋나지 않게 그 대통령만 딱딱한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부인도 대통령 영부인도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슈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행보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말하자면은 대통령분이 이를테면은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 그러면 저는 또 마이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 마이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싱크를 방송부터 딸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아마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떤 사안을 둘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의전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영부인이 사진 자료라든가 그냥 이렇게 영상 자료만을 그냥 제공한다든가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회적 공감이 있고 그다음에 네. 어떤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이슈가 안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영부인이 또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번 국가대표 환영 행사가 그런 좀 행사에 취임 6개월도 됐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사안별 행사, 그다음에 주제별 행사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영부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법적으로 공인은 아니지만 분명한 공적 역할을 하는 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기회도 부여하고 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자, 이게 어떤 야당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 좀 잘못한 게 없나 발본색원 하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이거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안별로 이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좀 더 자주 들을 수 있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지난번 이제 캄보디아 논란이 많았던 순방도 보면은 제 기억에도 대통령은 무슨 뭐 이렇게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나 G20 회의라고 했는데 국내의 주목도나 정말 단발성 기사까지 이렇게 포함시킨다면은 네. 김 여사 기사가 좀 더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최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게 김 여사가 지금부터 저는 육성도 정말 오랜만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였나요? 그 우리 그 방송 네. 그 이후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근데 앞으로 좀 더 활동 보폭을 넓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좀 전에 이제 육성은 아닙니다. 직전에 대통령하고 이제 베트남 국가 정상이었죠. 네. 국가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많은 기사가 그것도 대통령실이 요즘 취재가 안 되니까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진도 대통령실 제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 내용도 대통령실이 서면으로 이렇게 알렸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근데 대통령 부인께서 우리 베트남 제가 이제 국회의장 공보수석 할 때도 가보면 현안 중에 하나가 비자 면제 이런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 부인이 거기서 꺼내가지고 기업인들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의외이긴 했었어요. 보통 그런 건 이제 국가 정상들이 하시는 건데 영부인께서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그렇고 뭐 우리 조규성 선수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거 갖고 이제 뭐 댓글이 악성 댓글이 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악성 댓글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렇게까지 악성으로 댓글 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닌데 영부인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 행동하려면 네. 조금 더 공개화되고 공식화됐으면 좋겠어요. 캄보디아 논란에 제가 볼 때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거기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 그렇게 많이 비행기로 같이 갔는데 MBC는 뺐지만요. 그 같이 가서 기자들 몇 분만 같이 갔어도 네. 조명 썼네 안 썼네 그런 논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비공개 행보로 갔던 거잖아요. 근데 거의 보통 영부인이 가시더라도 다 같이 가서 그 자료를 찍더라도 네. 사진 기자들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너무 비공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많이 생기고 본인이 위축돼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대통령실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더 들어가면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진 것 같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께서 앞서서 민주당에서 만찬 행사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거 두고 이제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장관이 이번 행사에 초대도 못 받았는데 또 예산은 왜 문체부 예산을 썼냐라고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까? 이런 행사에 지금 이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렇게 보면은요. 네. 이게 주인공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관이 왜 거기 참석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장관이 저기 갔다고 쳐도요. 쳐도 장관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한 장도 안 갑니다.
만약에 저기에 기자들이 취재했다고 그래도요. 네. 박보균 장관을 사진 찍어서 보내는 정신없는 기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건 필시 박보균 장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들이 많았는데 네. 이 장관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장관이 새로운 이 트러블로 지금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고편인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의외예요. 이게 뭐 무슨 사연이 있었지? 이게 좀 궁금해지고요. 이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자, 어쨌든 뭐 카타르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온 우리 축구 대표팀 뭐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뭐 만찬 행사도 열었고요. 그런데 또 뭐 누가 참석을 했느니 어디서 했느니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옥신각신하면서 그 의미가 좀 더 퇴색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정치적인 논리보다는요, 우리 축구 대표팀 투혼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었다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만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참고로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는 MBN 뉴스센터에서는 이 가나전 통렬의 골을 넣었던 조규성 선수가 출연을 합니다. 이 월드컵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 많이 재미있는 얘기들 들려줄 것 같은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